자, 상고시대가 있는데, 자, 건국신화의 발생, 건국신화가 있지? 여기서 이제 줄칠 건 어떤 거냐? 영웅일대기 구조. 얘가 중요해. 얘가 나중에 고전소설 전반에서 쭉 보면은 영웅설화 구조가 나오거든? 자, 우리 이따가 할 건데, 그게 일단 중요한 말. 그리고 이제 설화의 발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번에 설화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화하고 전설이거든? 자, 요거는 신화 같은 경우는 증거물이 있어. 요걸 포괄적 증거물이라 그래. 자, 요즘 범위가 스케일이 커. 요거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세계. 뭐, 국가, 산맥, 뭐, 바다, 뭐, 스케일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좀 큰 애들을 말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건국신화는 요거. 그 다음에 전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 증거물이라 그래. 구체적 증거물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 돌, 바위 한 개. 그 다음에 뭐 집, 뭐 절, 뭐 시냇가, 뭐 요 정도야. 그래서 이제 신화하고 전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눌 때 학교 시험에서 이 증거물을 이제 크로스를 하지. 예를 들어 신화에서 구체적 증거물이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린 말이야. 뭐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설화 이거를 배우는데 그 동우여고가 맨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용서와 며느리가 있거든. 이게 동우여고 교과서에 나와. 천재전 교과서에 문학에. 근데 얘를 지금 이 전설을 이거를 작년에는 배웠어. 용서와 며느리 바위를. 여기서 이제 그 용소는 연못이거든. 그다음에 며느리 바위는 바위고, 며느리 사람처럼 생긴 바위. 자, 그거에 대한 전설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장소 하나, 뭐 바위 하나, 요 정도가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설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신화가 많이 나와. 신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통일에서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는 한문학이 발달돼 있고, 한문학이 발달된 이유는 중국과 교류도 있지만 우리 글이 없어. 그러니까 한자를 쓰겠지. 그래서 전기에 등장했는데 전기는 이 전자가 뭐 이야기 전자, 뭐 전할 전자고 기가 깜짝 놀라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귀신과 인연 맺거나 옥황상제를 만나고 이런 거 소설은 아니야. 근데 고려 시대는 이제 설화의 문헌화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앞에서 있었던 건국신화나 설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애들이거든. 근데 그런 작품들이 이제 글로 써지는 거야. 뭐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의 발생 있고, 전. 이 전은 뭐냐? 사람의 일생을 쓴 글이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겠지. 그 다음에 13페이지 조선 전기의 한문소설이 여전히 나오고, 이게 한글을 썼어도 한문소설은 계속 나와. 근데 이제 거기서 특징, 권선징악. 내가 좋아하는 말이거든,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요즘에 나오는 수능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 복선화음이란 말이 나와. 복선화음. 이게 착하면 복 받고, 그러니까 음탕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화를 입는다는 뜻이거든. 이게 권선징악이라는 뜻이야. 요즘에 권선징악보다는 복선화음이란 말로 이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에 나와. 이렇게 보기 같은데 복선화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네, 평면적 구성이 어떤 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기성. 요 전기성이라는 거는 이제 비현실적 이야기. 뭐 장풍 쏘고 구름 타고 변신하고 뭐 이런 거지. 우연성은 말 그대로 우연이야. 갑자기 일어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어떤 집 앞에서 울고 이렇게 울고 있다가 쓰러졌어. 그 다음날 누가 집주인 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빠야.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우연성인 거야. 하필이면 내가 우리 집을 못 찾았는데, 우리 집이 갑자기 없어져서 못 찾았는데, 내가 앞에서 자고 있었던 집이 우리 집이야. 뭐 이런 거. 폐간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전체가 중요해요. 가전체, 몽유소설, 몽자료소설이 있는데, 일단 가전체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그, 가전의 허구성이 그런데 의인체 소설에 줄쳐야 돼.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거야. 사물을 의인화. 뭐 몽유소설은 꿈에서 겪은 일을 적는 거고, 몽자료소설이 중요하거든? 자, 그럼 꿈과 현실과 꿈이 별개여서, 주인공이 꿈속에 새로운 인물로 나타나는 형태로 일종의
일정 추목의 형성이 강하다. 이 몽유소설, 몽유롭게 소설이라 그래.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에서는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뭐냐면 운영전이라는 소설이에요. 운영전.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운영전이 유명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몽유록하고 몽자류하고 차이는 이거야. 내가 꿈을 꿨어. 내가 오마이걸 아린을 좋아해요. 내가 꿈속에서 그대로 내가 돼서 아린하고 잘 재밌게 놀다가 꿈을 깨서 왔어. 그럼 내가 그대로 갔다 온 거잖아. 요런 거는 이제 몽유소설이라 그래. 내가 그대로. 근데 몽자류 소설은 뭐냐면은 내가 꿈을 꿨어. 내가 꿈속에서 누가 된 거야. 내가 BTS 지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린하고 재밌게 놀다가 꿈을 깼어. 근데 꿈속에 깨보니까 나는 지민이 아니라 이병준이야. 요런 거는 이제 몽자류 소설이라 그래. 차이는 그거야. 그러니까 현실했던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면 몽유고 현실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몽자류고 이렇게 돼. 두 개 구분하는 거는 그거야. 꿈속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 써줄게. 자, 꿈속 인물이 동일이냐. 그러면 몽유소설. 몽유록이라 그래. 몽유록. 몽유롭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야. 자, 그럼 얘는 몽자류라 그래. 몽자류. 그래서 거기 있는 구운몽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성신이라는 사람이 양소유로 환생해서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지. 환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몽자류야. 근데 운영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유형이 꿈을 꿔서 그대로 유형으로 나와. 근데 그런 거는 몽유록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있는데, 자, 조선 후기는 소설 문학에 융성했고, 여기 그 첫 번째 게 중요한 말이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평민층의 의식이 높아지고, 문화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소설의 주제와 구성이 다양해져.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많아. 특히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많아.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청나라한테 졌거든, 전쟁에서. 근데 청나라 민족은 만주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낮게 아주 얕잡아 봤던 사람들한테 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러니까 이기는 걸로 바꿔놓는 거야. 정신적 승리를 위해서 민족의 자존심 회복과.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이 무능력한 이 지도층, 남성이야 보통. 여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갔어. 무능력한 지도층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자, 실제는 패배인데, 자, 승리한 내용으로서, 그래서, 자,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줘. 민족의 자존심 회복. 자, 요거를 노려. 그리고 누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세 번째는, 실존인물이 등장을 해. 실존인물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아주 무능력한 사람으로 등장하거나 김자점 뭐 이런 사람 그런 식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영웅으로 등장하거나 임경업처럼. 그래서 등장은 두 가지야. 자, 무능한 사람으로 드러나. 예를 들어 김자점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영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임경업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으로 드러나.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짠하고 나타나기도 해. 그래서 일본에 무능력한 남성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이랬을 때는 이제 남자를 대신해 여자가 나와서 승리하고 이런 거 있어. 이제 뭐 홍겨울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박시전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그래. 그다음에 실학파 문학과 한문학의 변모 나오는데 실학파 문학은 이제 대표적인 게 허생전, 양반전 뭐 이런 애들 되겠지. 허생전, 양반전. 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본 거고. 중요한 애들 몇 개 있어. 영웅 일대기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신화와 전설의 증거물의 차이. 뭐 이런 건 중요해. 써놓는 건 중요해. 자, 이제 뒤에 있는, 주몽신화를 볼게요. 주몽신화는 다 잘 아는 것처럼 동명왕신화지. 자, 요거, 자, 조금 쓸 거야.
몇 줄 정도. 그리고 건국신하고. 자, 인생난설화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알을 낳다는 뜻이야. 사람이 알난 설화. 딱 하나밖에 없어. 알에서 태어난 애들은 몇 명 있어. 김수로 왕도 알에서 태어나고 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걔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알이고 여기는 사람이 알을 낳았어. 자, 14페이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주몽의 얘기니까 이번 주만 써. 다음 주부터는 나눠줄게. 붙여. 이게 이제 뭐 주제는 주몽의 영웅정이 있으니까 고구려 건국이고 특징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거든.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자, 이따가 볼 거야. 그 15페이지를 한번 볼 거야,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난생 모티프. 천부지무가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 그 다음에 천손하강이 뭐냐면은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건 어떤 거냐면, 중요한 걸 일단 얘는 중요해. 얘는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문학에서 엄청 중요해. 영웅 나오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영웅 일대기 구조가 나와. 오늘 할 거 중에 유충열전 있는데 유충열전도 저기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생 모티프라는 게 있는데, 이 난생 모티프는 알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야. 알에서 태어나다. 자, 근데 천부지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 천손하강, 천손이 내려왔다라는 거거든. 해모수의 아들이라서, 천지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라서. 그래서 난생 모티프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 난생이잖아. 그래서 이제 난생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 이 껍질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껍질을 깨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 알에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 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자, 요런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국신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 다른 신화하고 좀 다르게, 단군신화는 그냥,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건국해서 당군을 나가지고 당군이 나라를 만든 거지. 시련이 없어.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 수로왕은 왕을 달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알 줘가지고 걔를 왕을 시켰어. 얘는 엄청 괴롭혀. 거기는 대소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미친듯이 괴롭혀. 막 죽이려고 다 밀려들고. 그래서 3번은 다른 신화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자, 시련과 투쟁을 거쳐서 건국을 해. 자, 요게 다른 신화하고의 차이점이야. 다른 신화와의 차이점. 자, 다 썼으면 어디를 보냐? 15페이지. 거기에 2번에 주몽신화에 나타난 영웅일대기 구조 있지? 거기 파란색 쪽을 기억해야 돼. 영웅일대기 구조. 파란색 쪽. 자, 일단 고귀한 혈통이야. 왜 그러냐? 하늘의 천재의 손자야. 그 다음에 물의 신. 물의 신의 손자야.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알에서 태어나. 그 다음에 어려서 버림을 받아. 알에서 태어나니까 버려. 근데 저기 그 구출자를 뭐 나름의 이제 구출자라 그러거든. 동물들이 보호해줘. 그다음에 이제 그 비범한 능력이지. 얘가 아기 때 엄마한테 그래. 유아한테 100일 때인가? 엄마 100일 때가 100일 때 아기가 엄마 눈앞에서 날파리들 날아다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나 활과 화살을 만들어줘. 또 유아가 갈대로 만들어줘. 100일째는 응리하면서 쏴 이렇게 다 맞춰. 그러니까 활을 잘 쏴. 비범한 능력.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웅이기 때문에 시련과 위기가 닥치지. 그래서 그 대소가 죽이려고 그러고 금화도 이렇게 보고 얘를 제거하려고 그래. 조력자가 도와줘. 이제 도망을 가거든. 이제 나라를 떠나는, 부여를 떠나는데 부여를 떠나면서 배를 못 타. 배가 없는 곳에 다다라, 물가에. 근데 그때 물고기하고 자라가 이제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실현 극복과 위협 달성해서 여기서 고구려를 건국하면지 그 고구려가 뭐냐면 이제 그 신하의 포괄적 증거물 이렇게 돼. 그래서 오른쪽 거보다는 왼쪽 거를 기억해놔야 돼.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어려서 버림받음, 비범한 능력, 실현과 위기, 조력자 도움, 실현 극복과 위협 달성 이렇게 돼. 자, 근데 어려서 버림받지 거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양육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려서 버림받음에다가 양육자 만남도 하나 써놔야 돼. 양육자 만남. 자, 이제 읽어볼게요.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소개해 준 거지. 동명성왕의 성과 이름 고주몽이래. 자, 이에 앞서 그러니까 이 주몽에 태어나기 앞서 이런 뜻이고 부여왕 헤보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낸 후 후사를 구하였다. 이 후사는 이제 자식을 구한 거야. 그가 탄 말에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대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말이 눈물을 막 흘려. 자,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니 웬 어린아이가 금빛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자, 기역 있지, 기역. 이 금빛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 자, 모양을 한 아이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말이 운 이유야. 아이가, 그러니까 금빛이었나봐. 그리고 개구리처럼 있었나봐. 좀 이게 신기한 일이지.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야말로 하늘에 내게 주신 아들이로다 하고서 왜 후사를 계속 구했잖아. 제사를 지내서. 근데 이 기억의 아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곧 거두어 이루고 이름을 금화라고 했다. 얘 이름이 뭐냐? 금화야, 금화. 이 금은 세금자, 뭐 금금자고 와는 개구리 와자거든. 금개구리라는 뜻이지.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대. 그리고 얘가 뭐가 됐냐면 태자가 됐어. 요까지는 누구 얘기냐면 금화왕에 대한 얘기야. 금화왕. 자, 그 뒤에 제상 아람불이 말하기를 요전날 천지께서 제게 내려와 이르시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금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 너희는 이곳을 피해가라. 이 너희가 누구냐? 부여야. 그러니까 아람불이 내가 꿈을 꿨는데 천재가 나한테 내 아들이 여기서 나라를 세우니까 니네는 다른 데로 가 그랬대. 하늘의 계시야. 동쪽 바닷가에 가서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곡을 기르기에 적당하니 나라를 세울 만한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까지 정해준 거지. 자, 하고는 드디어 왕에게 권해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까지는 뭐냐? 부여가 그 도읍을 옮긴 어떤 이유가 나오는 거야. 부여가 도읍을 옮긴 이유. 자, 그 옛 도읍지, 그러니까 원래 부여 땅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자칭 천지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아람불이 꾸었던 꿈하고 똑같지. 내 아들이 이곳에 와서 나라를 만들 거야. 니네는 저쪽으로 가라고 했어. 근데 정말로 그 땅에 누가 왔냐면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칭 천지 아들이래. 자기가 천지 아들이라고 얘기한 해모수가 와서 나라를 세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해모수가 등장했지. 여기서는 해모수가 중요해. 해모수. 자, 헤브르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그녀에게 영문을 물으니 이제 다시 부여 얘기거든. 금화가 이렇게 다니다가 여자를 만났어. 대답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인데 이름은 유화라고 합니다. 자, 유화의 동그라미 쳐야 돼. 동생들과 함께 나와 노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가 천지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저를 응심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방으로 유인해 사통하고 가버리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금화와 유화의 만남. 근데 유화가 자기의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지. 사연을 얘기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유화와 해모수가 만났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를 줄쳐야 되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가 천지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방으로 유인해 사통하고 가버리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줄쳐야 돼. 이제 금화가 태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 다음 사건 이제, 자, 유화가 금화하고 만났어. 이 둘이 만났어. 근데 얘네 둘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아니고, 유화가 자기의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지. 유화의 사연. 해모수와의 만났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금화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야. 아니, 자기는 물의 신 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가 천지의 아들하고 지금 정을 통했다 그러고 이 금화가 보기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자, 저의 부모는 제가 중미 없이 다른 남자를 허락할 것을 꾸짖고 우발수로 귀양사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유아의 얘기가 나온 거야. 유아를 만났고, 자, 근데 유아가 해모수와의 관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개를 보면 밑에 금화가 이상하게 여겨 방 안에 가두었는데,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방에 가뒀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햇빛이 그녀를 비추는지라, 그녀가 몸을 끌어 피하면 햇빛이 다시 쫓아가며 비추었다. 저 거기가 중요한 말이야. 햇빛이 그녀를 비췄고, 그녀가 몸을 끌어 피하면 햇빛이 다시 쫓아가 비추었대. 자, 유하고 금하고 만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햇빛이 유하를 따라다녀. 햇빛이 유하를 따라다니며 비추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해모수와 만났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해모수와 그 유하의 만남이라고 보면 돼. 해모수와 유하의 어떤 관계, 만남. 그래서, 저거는 해모수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렇게 만나고 났더니 이로 인해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대 정도 되었다. 자, 그러면서 알을 낳았어. 알.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알을 낳았다는 게 이제 신이한 출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만남 있지? 유아와 해모수의 만남. 여기서는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서는 그 고귀한 혈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나는 물의 신의 딸이고, 그 다음에 천지 아들 해모수하고 만났어. 자, 그리고 이제 가둬 놨더니 햇빛이 유아를 비췄고, 알을 낳았어. 그러니까 결국 이 알은 그 고귀한 혈통에서 나온 알인데,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알을 낳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신이한 출생이라고 그러고, 요게 바로 뭐냐면 인생난이야, 인생난. 사람이 알을 낳았다. 신이한 출생.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국가에 있는 어떤 여자가 알을 낳았대. 좀 이상하지 않아? 옛날에 저 V라는 그 드라마에서 미국 드라마 외계인이 나오는데 파충류야 외계인이. 거기서 보면은 그 외계인이 지구에 있는 인간하고 아이를 하나 낳는데 걔가 알로 태어나. 알로 태어나고 파충류가 돼. 파충류 같은 걸로 태어난 다음에 그래서 점점 사람의 형상을 하고 가거든. 근데 걔 껍질 까면은 파충류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상적이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해서 버려야지 사람이 알랐는데. 자, 그 다음에 왕이 알을 버려. 이게 왕이 알을 버려 줘야 돼. 알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림받았어. 왕이 버렸어. 요거는 이제 버려짐이라고도 하고 혹은 기아라고도 하고 그래. 기아. 자, 근데 짐승들이 먹지 않았고 다시 길 가운데 버렸더니 소나 말이 피해 밟지 않았으며 나중엔 들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왕이 알을 버렸는데 동물들이 보호해줘. 동물들의 보호.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양육자를 만났다. 혹은 구출자를 만났다. 요런 거야. 양육자와 구출자를 만났다. 자, 또 시도해. 왕이 알을 쪼개려 했으나 깨트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 돌려줘. 그러니까 왕은 계속 얘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잘 안 돼. 자, 그 어머니가 알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애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그래서 자, 한 남자애가 껍질을 깨고 나왔지? 그 밑에 거를 줄쳐놔야 돼.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썼던 거,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리고 동물들을 보호했고 결국 한 남자애가 나왔지. 자, 껍질을 깨고. 자, 아이는 골격과 풍채가 아름답고 기이하여 나이 겨우 7살에 숙성하게 빼어나 보통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비범한 인물이란 얘기야. 그리고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거기 줄쳐야 되겠지?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이 한 남자애가 나왔는데 이 한 남자애가 어때? 비범한 능력을 가진 거지. 이 비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시련을 겪게 돼. 자, 부여의 속어로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아이의 이름으로 했다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 유래 뭐 이 정도 돼. 근데 이 전개에서는 알을 낳고 신이한 출생, 그다음에 버려졌고, 양육자 만났고, 구출자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태어났는데 비범한 능력을 가졌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금호에게는 7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바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용맹하니 만약 일찌감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후한일세가 두렵습니다. 쟤는 사람이 낳은 애도 아니고 능력도 출중해. 그러니까 조만간 나라 뒤집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리을, 청컨대그를 제거하소서. 그럼 대소에 세모치고 청컨대그를 제거하소서 하고 연결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일어나냐? 대소에 의해서 이제 시련이 나타날 거야, 시련. 성장 후의 시련. 자, 왕은 허락하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그 다음에, 자, 왕은 허락하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겠다. 이 말을 기르게 한 이유는 테스트 해보려는 거야. 과연 제가 좋은 거, 나쁜 거 했는데, 좋은 거를 자기가 갖고 나쁜 거를 우리 주지 않을까라는 거지. 대충 이런 생각. 주몽이 날랫말을 알아보고, 주몽이 날랫말을 알아봤으니까 어떤 뛰어난 안목을 가진 존재야. 이런 것도 나름의 비범함이거든. 자, 먹이를 작게 주어 야위게 하고 노둔한 말을 잘 먹여 살찌게 했더니, 왕이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좋은 말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의 들키지 않게 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주몽의 능력인 거야. 자, 그뒤 들에서 사냥을 하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쏜다 하여 그에게는 화살을 적게 주었는데도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거지.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다시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계속 시련이 있는 거야. 계속 죽이려고 그래. 자, 주몽이 어머니가 이를 은밀히 알아차리고, 내 아들이 죽겠구나.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이 사람도 신의 딸이거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하니 너의 재능과 지력을 가지고 어딘들 못 가겠느냐. 머뭇거리다가 치욕을 받는 이보다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머뭇거리다가 치욕을 받는 이보다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거기 줄쳐야 돼. 걔가 이제 계속 이 시련이 계속돼. 이 시련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제 유하가 자, 탈출을 권유하는 거야. 그 떠날 것을 권유하는 거지. 떠날 것을 권유해줘.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주몽이 막 시련을 겪고 그러니까 엄마는 있고 나는 시련을 겪고 떠나고 싶은데 엄마는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엄마한테 얘기를 하거든? 엄마가 내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런 얘기를 해. 자, 이에 주몽은 오이, 마리, 혓보 등 세 사람과 함께 벗을 삼아 엄사수에 이르러 물을 건너렸으나 다리가 없었다. 자, 거기. 물을 건너렸으나 다리가 없었다. 거기. 그게 뭐야? 위기지, 위기. 떠날 것을 권유했고, 그 다음에 물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어. 자, 그건 이제 위기야. 주몽은 뒤쫓아오는 군사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물을 향해 말하기를 나는 천지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이다. 자기 이제 그 정체를 얘기하는 거지. 오늘 도망하는 길인데 뒤쫓는 이들이 거의 닥치니 어쩌면 좋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자, 거기 주체 되겠지?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자, 위기에 닥쳤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한 거야. 탈출은 위기를 벗어났어. 자, 위기를 벗어나게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몽신하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데는, 학교에서 이제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해. 두 가지를 봐. 여기서 진짜, 여기 조력자거든? 조력자가 누구냐? 그래서 누군가는 천지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 위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물고기を자라 보내줄 수도 있어.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천지하고 하백이 이제 조력자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걸 빼버리면은 당장은 물고기하고 자라가 다리 만들어줘서 건너라고 한 거잖아. 걔를 조력자로 볼 수도 있고 그래.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나중에 내신 봐야 돼. 그래서 누가 조력자냐라는 거. 보통 이제 물고기하고 자라를 조력자라 그래. 자, 조력자를 만나서 자, 위기를 벗어나는 거야. 근데 가끔은 물고기하고 자라가 떠오른 이유는 천재와 하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학교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따라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가 자라가고 흩어져 버려 쫓아오던 기병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주몽이 모든 고개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승려 옷을 입었으며 한 사람은 마름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목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했다. 삼배 옷을 입은 이는 이름이 제사입니다 라고 하고 승려 옷을 입은 이는 이름이 무골입니다 라고 했으며 마름 옷을 입은 이는 이름이 묵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성은 말하지 않았다. 주목은 제사에게는 극시를, 무골에게는 중실시를, 묵거는 소실시를 성으로 내려주고 이어 여러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열고자 하는데 이제 그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열고자 하는데 이게 자기 어떤 포부야. 때마침 이 세어진 이들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요 문단은 새로운 세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어떤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이 사람들을 만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고 이름은 뭔데 성이 없어서 그 주몽이 성을 붙여줬다. 그냥 이거야. 큰 이야기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돼. 자, 근데 마침내 그들의 재능을 헤아려서 각각 일을 맡기고 함께 좁은 천에 이르렀다. 자, 그곳 토양이 비옥하고 산과 강이 험준한 것을 보고 마침내 나라를 세우고자 했으나 미처 궁시를 지를 겨를이 없어 단지 비류숲가의 촌막을 엮고 지냈다.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거기 주세요. 국호를 고구려. 이게 뭐야? 포괄적 증거물. 그래서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건국한 거지. 요걸 뭐라고 하냐? 위협성치. 그래, 위협성치. 또 고귀한 혈통에서 신이한 출생을 했고 버려졌는데 구출자를 만나서 살아났고 비범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제 계속 시련이 계속되고 시련이 계속되다가 위기가 왔는데 조력자를 만나서 위기를 벗어나고 결국 위협을 성취했다. 이렇게 돼. 자, 그리고 고구려는 포괄적 증거물. 그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 거기 이로말면 여기 고로 성씨를 삼았다 줄차다. 여기 이제 시조 신하라고 그래가지고 시조. 그러니까 성씨의 시조거든. 고씨가 주몽이. 그러니까 고씨를 처음 쓴 사람. 그래서 이제 시조신하라고 돼. 시조신하. 그러니까 그 고시성의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자, 거기 1, 2번은 됐고요. 자, 4번, 5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환희는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을 얻고자 함을 알고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3,000명의 모래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열고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려 세상을 다스렸다. 신단수가 있지?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야. 신단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주몽하고 엮이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구지가 배경설화라든가 이제 구지가 배경설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게 엮이는 데가 있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자, 그리고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그러지. 농경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비바람 구름. 이때 곰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환웅은 쑥과 마늘만으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곰하고 호랑이는 진짜 곰하고 호랑이일 수도 있는데 곰하고 호랑이 숭상부족이야. 곰 숭상부족, 호랑이 숭상부족. 걔네들이 인간이 되기를 원했어. 그 둘이 싸웠어. 그랬더니 호랑이와 달리 곰은 21일을 견뎌내 여자가 되어 환웅과 결혼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또 단군이다. 결국은 이제 곰 숭상부족과 호랑이 숭상부족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 곰 숭상부족이 이긴 거야. 그래서 이 환웅하고 결합을 하게 됐고 그 부족이 그래서 거기서 단군이 났고 그렇게 돼. 자,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그래서 조선이 뭐야? 포괄적 증거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환인이 있고 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다스리다가 단군을 낳지.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뭐 시련이나 이런 거 없지. 자, 근데 얘는 어때?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유아를 만나가지고 주몽을 낳지. 3대기 구조. 근데 시련이 있지. 자, 그런 게 차이야. 1번.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3대에 걸친 인물의 이야기가 드러난다. 자, 3대에 걸친이거든. 3대. 그럼 윗글은 어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천재, 해모수, 그 다음에 주몽. 얘는 환인, 환웅, 단군.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지. 둘 다. 3대기적 구조라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은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당대인들의 동물 숭배 사상인데, 윗글은 동물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근데 이 동물 숭배 사상은 곰과 호랑이 때문에 그래. 이거 좀 내신 문제인데. 곰 숭상 부족, 호랑이 숭상 부족. 자, 3번 보기에 단군과 달리 윗글의 주목은 여기 위기 극복이야. 여기 지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단군이고 단군을 낳았고 그애가 평양에 도읍했다 그렇게 나와서 시련이 없어. 근데 주몽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계속 대소가 계속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위기를 극복한 거고. 4번 윗글과 보기 모두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라는 요소. 자, 왜 그러냐? 천상 일단 천재. 천재니까 해모수는 천재 아들이지. 자, 해모수는 천재 아들이니까 이거는 하늘인 거고. 그 다음에 유화잖아. 유화는 물의 신이거든. 근데 물은 땅에 있지. 요 둘의 관계. 그 다음에 환웅 있지. 환웅. 이거 하늘의 환인의 아들. 누가 있어? 곰이 사람이 됐지. 웅녀. 그래서 이거는 지상. 땅.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엮인 거야. 그래서 아까 뭘 써서? 천부지모형. 설아. 두 가지인 거지. 이게 천부지모. 하늘의 아버지, 땅의 엄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존재가 내려와서 땅에 있는 존재하고 결연을 했지. 그래서 천손 하강.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다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실현이 인념녀의 문제인 거야. 자, 근데 5번은 윗글의 해모수와 보기의 환웅은 모두 하늘에서 하강하여 지상을 직접 통치한다. 이게 해모수는 안 보이지만 옛날 그 부여의 도읍에 해모수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만들지. 그래서 이것도 맞고 환웅도 이미 다스리고 있다가 웅녀를 만나서 단군을 만나서 조선을 만들었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자, 5번. 보기가 A를 변형한 시라고 할 때 보기의 작가가 고려했을 내용. 그러면 A는 거기 대소가 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기른 얘기 나오고 두 가지거든. 대소가 죽이라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말 기른 얘기 하나. 자, 5번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며 재능도 날로 갖추어졌다. 부여왕의 태자가 그 마음에 투기가 생겼다. 여기 부여왕의 태자가 대소야. 말하기를 주몽이라는 자는 반드시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끝이 없으리라 하였다. 왕이 가서 말을 기르게 하니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후환이 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죽여라고 한 거야.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왕이 그럼 너 가서 말을 길러봐. 그 이유가 나오지. 앞에서 그냥 말을 기르겠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뜻을 시험하고자 했대. 그 뜻이 뭐야? 그 역모를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스스로 생각하니 천지의 손자가, 이거는 이제 주몽이겠지. 천하게 말을 기르는 거 참으로 부끄러워. 그러니까 말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 주몽이 부끄러워했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항상 혼자 탄식하기를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마음 같아서는 장차 남쪽 땅에 가서 나라도 세우고 성시도 세우고자 하나, 이게 어떤 내 마음속의 이상이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별이 참으로 쉽지 않고, 이거는 현실의 한계야.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한계 때문에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내적 갈등이야. 자, 그 어머니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너는 내 생각하지 말라. 나도 항상 마음 아프다. 넌 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며 아들을 데리고 마국간에 가서 곧 긴 채찍으로 말을 때리니 여러 말은 모두 달아나는데 붉은 빛이 얼룩진 한 말이 있어 두 길들은 난간을 뛰어넘으니 이것이 준마인 줄 비로소 깨달았다. 여기 이제 말을 고르는 과정을 보여준 거지. 말을 고르는 과정. 앞에서는 그냥 괜찮은 말은 굶기고 나쁜 말은 살찌게 만들어가지고 임금이 금화가 그냥 너 가져라고 한 거야. 나쁜 말을. 야유인 말을.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어떻게 골랐는지가 나와. 남모르게 바늘을 혀에 꽂으니 시고 아파 먹지 못하네. 앞에서는 그냥 야위였다라고밖에 안 나와. 거기 먹이를 적게 주어 야위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혀에다가 바늘을 꽂은 얘기가 나오지. 왜 못 먹었는가? 며칠 못해 형상이 심히 야위어 나쁜 말과 다름없었다. 그 뒤에 왕이 돌아보고 바로 이 말을 주었다. 얻고 나서 비로소 바늘을 뽑고 밤낮으로 도로 먹였다. 그래서 준마를 고르는 과정. 그 다음에 걔를 야위게 만든 방법 이런 게 나왔지. 1번 내적 갈등 줄 쳐야 돼요. 영웅적 측면이 뭐야? 나라를 세우고 싶어. 인간적 측면 엄마 때문에 못 떠나. 그래서 1번 맞아. 2번 유화도 신의 혈통 이어받은 인물이므로 유화의 비범한 지혜. 그러니까 말 고르는 거.
비범한 지혜. 자, 준말을 야위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줄. 혀 밑에다가 바늘 꽂았지? 얘는 맞는데 금화의 어리석은 부가? 그게 금화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요 뒷말이 틀렸어. 그래서 3번이다. 4번 금화의 마다들이 주목을 없애려는 이유를 그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지어 제시해야겠어. 그럼 심리적 측면이 뭐냐? 거기 두 번째 줄에 투기가 생겼다.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원이 끝이 없을 거야 라고 한 거지. 자, 5번 주몽과 유아의 대화를 제시하여 큰일을 위해 인정에 얽매이는 유아의 의연한 모습. 거기 그러지 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지.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그래. 자, 조신의 꿈은 갈래가 사원 연기 설화야. 자, 설화에는 신화전설 민담이 있거든. 그 중에 사원 연기니까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절이 만들어지는 유래. 이걸 담은 설화.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절이 뭐야? 절? 증거물이겠지. 증거물. 이게 증거물이거든. 구체적 증거물. 그러니까 요거는 전설이겠지. 전설. 전설. 자, 이제는 쭉쭉 쓸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누가 중요하냐? 일단 무상함. 욕망과 집착의 무상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졌던 거, 뭔가에 집착했던 거,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게 무상감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거. 막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상감인 거고, 자, 여기서는 얘가 중요해. 환목무조. 현실 꿈 현실이야. 현실 꿈 현실. 현실 꿈 현실이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떠냐면 뭔가 깨닫지 못해. 얘 친구가 구운몽이거든.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근데 이제 현실에 완전히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이 꿈이라는 게 뭐냐? 이 깨달음의 매개체야. 이 글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액자식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액자식 구성은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거든. 여기서도 꿈속이 또 다른 이야기, 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친구야. 환문구조면 액자식 구조 같이 다녀.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환문구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액자식 구조다라는 얘기를 집어넣어. 가르쳐주기는 환문구조 가르쳐주고. 근데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증거물 있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원연기설화가 절 만들어준 유래라고 했지? 절. 그래. 여기는 조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지. 승려야. 근데 그 동네 어떤 집 딸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빌어. 그 여자하고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그럼 불도에 어긋났지? 근데 그 여자가 딴 데 시집 갔네? 그 부처님한테 원망해. 내가 그동안 빈 게 얼만데 내 소원도 하나 안 들어주고 막 원망. 그러다가 부처님이 잠을 재워줘. 잠이나 자라. 이러고. 근데 꿈속에서 그 여자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우리 결혼할까요? 그래. 그러더니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자식도 죽고. 그러니까 둘이 깨닫는 거지. 야, 우리가 욕망을 채운 게 근심의 시작이었나 봐. 그리고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져. 이제 꿈속에서 어느 정도 깨달은 거지. 그리고 이제 꿈을 깼더니 이제 그런 옛날에 가졌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게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제 불도에 정진하게 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무상함이 되는 거야.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자, 내용은 줄거는 대충 이렇고, 자, 요거를 이제 읽어볼게요. 자, 옛날 신라시대 때 세달사, 지금의 흥교사다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지리지를 살펴보면 세달사가 지금의 흥교사고 난리군에 있었대.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군에 난리군을 넣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이다. 또 우수주 영현에 날령군이 있는데 본래는 나리군으로 지금의 강주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난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거기서 끝나야 돼. 이거는 이제 막 읽었잖아. 읽을 가치가 사실 없는 내용이야. 그 세달사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거거든. 근데 어딘지 모른대. 결론은. 자,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승려 조신이야. 그냥 조신이 아니라 승려 조신. 자, 얘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 승려가 중요해. 어떤 욕심이나 집착을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야. 자, 조씨는 장원에 이르러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엿먹게 돼. 거기 조쳐야 돼. 기문의 딸을 깊이 엿먹. 승려 조신이 있는데, 자, 기문의 딸을 연모하게 됐대. 자, 요거가 이제 뭐가 되냐면, 불도를 어긴 게 돼. 그리고 욕망이야. 불도를 어긴 거고 욕망. 그 다음에 여러 번 낙산사에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달라고 빌었으나 집착이지. 승려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한테 인연을 맺게 달라고 빌거든? 이건 욕망과 집착이야. 그래서 불도를 어기는 거야, 둘 다. 네, 몇 년 뒤에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자,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를 했는데 이 기문의 딸이 혼인을 했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조씨는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자, 거기 줄쳐야 돼. 조씨는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자, 혼인을 했고, 자, 조씨님, 자, 부처님을 원망한 거지. 아니, 어떻게 승려가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엉엉 울었어. 그러다가 슬피 울었어. 자,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자, 꿈 있지? 이게 들어가는 꿈을 인몽이라 그러고, 꿈이 깰 때를 강몽이라 그래. 여기 이제 인몽이야. 그래서 이제 꿈이 앞에서 끊어야 돼. 꿈이 앞에서 끊어. 자, 이제 내화로 들어가는 거야, 꿈속으로. 갑자기 기문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자, 그리고 이제 꿈을 꿨거든? 기문의 딸이 들어왔어.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것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기 줄쳐야 돼.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것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게 뭐야? 꿈속에서 조신의 소원이 성취된 거야. 조신의 욕망이 성취. 이게 구운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거기 8명의 여자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뿅 반해가지고 부처님한테가 아니라 막 스스로 막 신시한탄을 하거든? 내가 저렇게 예쁜 여자들하고 놀 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고 나는 승려라서 막 이런 생각을 하다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생을 해가지고 8명의 여자랑 결혼을 하고 부귀무명 다 누린 다음에 다 누리고 나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거든? 근데 이 작품은 그러지 않아. 욕망은 성취를 했는데, 자, 그러나부터 그만할 때까지 가로로 묶어. 일단 그런 앞에서 해놓고, 밑에 읽어야 되구나. 조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을 두었다. 자, 그러나부터 가로로 묶어. 그러나 집이라곤 내벽뿐이요. 가난해. 콩잎이나 명화죽국 같은 변변한 깻잎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게 됐다. 가난해.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놀다가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호해봐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가난해. 가난함을 계속 열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한번 끊어. 가로로 묶지 말고.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끊어야 돼. 이건 불행이야. 자식이 죽었어. 가난해. 가난해서 불행이 왔어. 조씨는 통곡하며 길에다 묻고 남은 4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연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어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역시 가난해.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 아프다고 하며 들어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냈다. 거기까지 가로를 묶는 거야. 조신의 욕망이 성취가 됐어. 그러나 어때? 가난해. 쭉 열거를 해줬지? 그 다음에 어때? 불행이 자꾸 닥쳐. 그러니까 욕망의 성취는 결국 뭐야? 불행의 시작인 거야. 근데 이 얘기를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찾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소설에서는. 뒤에서 얘기 다 해줘. 필요한 얘기들은. 자, 부인은 눈물을 씻다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어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어야 돼. 자, 거기서 중요한 말, 정부는 가까워졌고 줄치고 그다음에 두터운 인연 줄치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살면서 그래도 즐겁게 잘 살았어. 이런 얘기야.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겹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자, 여기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나 너랑 그래도 잘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문이 가까워졌고 우리가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았어. 근데 요즘 가난해서 너무 부끄럽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거지.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이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젊은 날에부터 그 다음에 되었습니다까지 가로로 묶어봐. 그러면 거기 돼 있지.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은 지금 날아가 버렸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면 뭐해. 지금 늙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쁜 거 다 소용없다. 그 다음에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렸대. 굳은 약속도 날아가 버렸대. 그럼 굳은 약속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무상감이야. 이게. 인생은 다 무상한 거야. 예쁘고 잘생긴 거 다 끝났고 굳은 약속도 다 끝났고 인생은 이렇게 무상해. 라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당신은 내가 있어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줄쳐.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 거기 줄쳐야 돼. 이게 부인의 말이 길게 써 있었지만 앞에서 이 사람들의 그동안의 삶을 보면 욕망을 성취했어. 근데 가난하고 불행하거든? 욕망을 성취했으나 가난하고 불행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욕망의 성취로 인해 가난과 불행이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는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 그 말이 앞에서 나왔던 요 내용이 썼던 거 있지? 쭉 내용이 전개됐던 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다 라는 거거든. 결국은 더 들어가서 뭐냐? 욕망은 근심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야. 요거 욕망과 집착은 근심의 시작. 자, 당신이나 나는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이른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우리 헤어지자. 나 너랑 만나서 괜찮았어. 행복하게 잘 살았어. 친하고. 근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왜 서로에게 근심이 될까? 우리가 욕망에 성취했던 거, 우리 욕망을 성취해서 기뻤던 건 근심의 시작인가 봐. 우리가 만나서 가난해진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리워하는 게 낫지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리워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조씨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 둘씩 데리고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씨는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랬지? 꿈에서 깨어났는데 앞에서 끊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꿈속의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 꿈속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 이게 이 꿈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근데 그 옛날의 기쁨은 뭐야? 욕망 성취지. 그러니까 욕망은 곧 근심의 시작이다. 야. 근데 내가 지금 이 기문의 딸을 연모했잖아. 그게 욕망이거든? 결국은 이거를 꿈속에서 잃었더니 이거는 근심의 시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근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욕망 자체를 갖지 말아라야. 그러니까 여기서 욕망을 갖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꿈을 꾸게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저는 고향으로 향할 그 다음에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이게 꿈에서 깼거든? 한 40년을 살았는데 근데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대. 그러니까 하룻밤 꿈이란 얘기야. 하룻밤 꿈.
그래서 거기 밑에다 7번 써놔. 7번. 자, 우리 7번으로 갈게요. 하룻밤 꿈. 허망하다거든? 이게 한단주목, 일정주목, 노생주목, 난갈목 같은 말이야. 허망하다. 하룻밤 꿈이란 뜻이야. 1345가. 하룻밤 꿈. 1345. 답이 2번이거든? 여진봉지는 여가 같다는 뜻이야. 진짜인 거 같고, 그 다음에 꿈인 거 같고. 이게 다시 말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근데 나머지는 1345는 요거는 하룻밤 꿈. 허망함. 이런 걸 보여줘.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도 잘 안 내. 한자성어를 잘 안 내는 추세더라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야. 자, 이거 밑에는 써있지. 꿈속에서 고통과 범민이 컸다. 이렇게. 자, 조씨는 망연자실에 세상 일에 뜻이 전혀 없어졌다. 여기 줄자다.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세상 일이란 건 욕망이거든. 욕망이 사라졌다 이런 거고,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다. 여기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줄자대. 그러니까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고,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얼음 녹듯 사라졌어. 이유가 뭐냐? 꿈속에서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거든.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인 거야.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전혀 뜻도 없게 되고,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의 괴로움, 이게 꿈속의 이야기야. 자, 그것 때문에 자, 그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안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왔다. 자, 이건 이제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거거든. 자, 돌미륵. 내가 꿈속에서 아이를 묻었는데 거기서 돌미륵이 나왔어. 첫 번째는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거고, 이런 애들이 꼭 하나씩 있어. 꿈 꿨더니 꿈속에서 누가 무슨 책을 줬는데 꿈에서 깼더니 책이 옆에 있고, 운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가 김진사 사랑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얘기를 전해주세요 그래. 근데 유형이 꿈에서 깼더니 옆에 책이 있어. 그 사람들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애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거지. 여기서는 사실은 죽은 아이가 아닌 거야. 그 아이는 누구야? 미륵이야. 그러니까 부처가 꿈속에 내 자식으로 나와서 어떤 나의 불행을 극대화시켜주면서 그 깨닫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써있지? 부처의 의도였다. 꿈과 현실의 매개체고, 조신의 꿈속 고난이 부처의 의도였다라는 거. 돌미륵이 중요해. 근데 하나 더 쓸 거는 이게 구체적 증거물이야. 구체적 증거물. 왠지는 이제 가르쳐 줄게. 자,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 수행했다. 정토사. 이것도 구체적 증거물.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돌미륵이 있었고, 근데 이거 지금도 있나 그러면 안 돼. 이거 1000년 전 글이야.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야. 정토사도 지금은 없을 수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전설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구체적 증거물로 끝을 낸 거지. 그래서 돌미륵과 정토사, 특히 정토사. 얘가 더 중요한 구체적 증거물. 이렇게 돼. 자, 오늘 2번을 풀어볼게요. 자, 현실꿈 현실이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A에는 조신의 신분과 직책. 신분은 이제 승려고, 직책은 장원을 맡아 관리했다고. B는 조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반영, 그러니까 기문의 딸과 혼인을 했어. 깨달음. 이 욕망이 근심의 시작이야. 그런 거. 3번. C에서 조신은 세속적 욕망을 쫓다는 종교적 삶추구. 그러니까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도에 정진하게 된 거지. 수행했다 그러지. 4번. A에서 나타나는 조신의 생각과 태도. 이게 뭐야? 기문의 딸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그게 B를 계기로 C에서 확고야? 그래, 결혼할 거야. 그래, 이제 승려 그만하자.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지? 그래서 틀렸어. 4번이다.
자, 5번 볼게요. 5번. 보기는 윗글의 내용이 덧붙인 시이다. 서로 연관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이래. 허망한 무상감이야. 남모르는 근심 속에 젊던 얼굴 늙었네. 근심 있지. 왜 가난했잖아.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바야로 힘든 삶 한순간의 꿈일 걸 깨달았네. 힘든 삶은 한순간의 꿈이래. 그럼 이제 즐거운 시간이라는 건 김은과 누구니 조신과의 만남. 즐거웠던 때. 근데 잠시뿐이래. 근데 그 이후에 괴로웠지. 그래서 이제 남모르는 근심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힘든 삶이야. 왜? 가난했으니까. 불행이 닥치고. 근데 한순간의 꿈이래. 자,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거늘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작물을 꿈꾸네. 이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작물을 꿈꾸네는 욕망이 생기네 이런 뜻이야. 어찌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물 감아 청량 맑은 세계에 이르는가 라고 해서 이 맑은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뜻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망을 꿈꿨어. 그래서 그런 욕망을 가진 채로 청량의 세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자, 1번. 즐거운 시간은 조신이 꿈속에서 기문의 딸과 행복하게 살았던 때. 그렇겠지. 즐거운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남모르는 근심은 현실의 소망을 잃었음에도 고통스러웠던 꿈속 삶.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야. 가난과 불행했다라는 거. 힘든 삶 한순간의 꿈은 윗글의 주제. 이건 뭐냐면 인생무상. 인생무상. 뭐 인생에 덧없음 그러거든. 그러니까 세상 뭐 별거 없다란 뜻이야. 뭘 아무리 가졌어도 별거 없네. 이런 거야. 자, 4번은 조신이 기문의 딸과 인연을 맺기를 바란 것은 뜻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 기문의 딸과 인연을 맺기를 바란 건 뭐야? 욕망이지. 욕망이니까 뜻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 5번이 답이겠지. 조신이 정토사를 건립하고 수행한 건 이거는 뜻을 올바르게 한 거지. 성실하게 한 거. 청량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니냐? 청량의 세계를 가기 위한 것. 이렇게 돼.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이렇게 돼.